그 나이엔 이미 끝났지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노후의 적일지 모른다. 그 말은 사람을 멈추게 만들고 가능성을 닫아버린다. 마치 나이라는 숫자 하나로 인생의 방향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단정 짓는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지 않는다. 진짜로 무서운 건 나이가 아니라 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불안하다. 하지만 그 속엔 다시 일어설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도 숨어 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에 속아 노력을 접고 손을 놓는 순간 진짜 끝이 시작된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어느 나이에 있든 오늘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보여주는 세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사례는 정규직에서 밀려난 후 생계를 걱정하던 57세의 김도연 씨 이야기다. 30년간 대기업 영업부에서 일해온 그는 조기 퇴직 권고를 받고 퇴직금을 받았다. 처음엔 안도감이 컸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고 조금은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사정은 달라졌다. 아내와의 관계는 갈등이 늘었고 친구들과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가 불안함을 키웠다. 그는 자신이 퇴직자가 아닌 실업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다 문득 과거 영업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다. 그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랜서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처음엔 일거리가 없어 지인들을 찾아가 무료로 전략 제안을 해보는 데서 시작했다.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고 몇몇 기업이 월 고정 계약을 맺자 그는 이게 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고 그는 말한다. 이처럼 경력은 나이와 함께 낡는 게 아니라 잘 다듬으면 새로운 시장에서 다시 빛날 수 있다. 두 번째는 60세 생일을 앞두고 치킨집을 창업한 박정희 씨다. 그는 은행에서 33년을 근무하고 명예퇴직을 한 후 아내와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했다. 주변에선 너무 늦었다, 요즘 자영업 힘들다는 말이 이어졌다. 특히 딸아이조차 이젠 좀 쉬면서 살면 안 돼? 라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직접 장사해본 적이 없다는 게 오히려 새로운 도전 의지를 자극했다고 했다.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초기에는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은행 근무 시절부터 익혀온 꼼꼼한 데이터 정리를 장사에도 적용했다. 매출 추이를 매일 기록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분석해 메뉴와 서비스를 빠르게 조정했다. 덕분에 6개월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탔고 지금은 주말마다 줄을 서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말한다. 젊은 시절의 직업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지만 거기서 익힌 태도는 어떤 일이든 버틸 수 있는 근육이 된다고. 그리고 그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퇴직 후 자신을 잃어가던 62세의 여성 최영자 씨의 이야기다. 그녀는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가 정년을 맞았다. 정년퇴직 후 그녀는 하루하루가 불안했다고 말한다.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기분,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진 느낌. 은퇴 직후엔 여행도 다녀오고 문화센터도 등록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공허함을 메우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 교육을 받게 되었고 그 길로 복지관에서 노년층 대상 스마트폰 교육을 맡게 됐다. 단순한 기능 설명부터 시작했지만 그녀의 친절한 설명과 꼼꼼한 준비가 입소문을 탔고 이후 지역 행사에서 강연 요청까지 받게 됐다. 지금은 주 3회 각기 다른 복지관을 순회하며 어르신 IT 멘토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타인의 손을 잡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한다. 누구나 늦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경험과 존재가 절실한 답이 되기도 한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들은 그 나이엔 끝났다는 말 대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를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용기다. 현실은 물론 만만치 않다. 신체적 한계, 경제적 부담, 사회적 거리감까지 여러 벽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통로가 되기도 한다. 사회는 여전히 은퇴 이후를 소극적 인생으로 규정하지만 정작 우리는 거기서부터 진짜 나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가능성을 끝낼 수 없다. 오직 당신만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나이에 속지 않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한다면 그 선택이 바로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 시작은 늦을지 몰라도 끝은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그 나이엔 이미 끝났지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다. 은퇴 이후가 되면 더 이상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무대에서 내려온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고령화 현실에서 이런 사고방식은 스스로의 가능성을 잘라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도전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야말로 진짜 자기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시기다. 단, 그 설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서부터는 전문가로서 그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겪는 이들의 사례와 현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보려 한다.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경제적 자립에 대한 관점 전환이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60대 이후에 창업하거나 재취업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물론 체력적 부담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체력보다도 정보 부족과 심리적 위축이다. 예컨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창업 지원센터나 중장년 재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지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개인이 홀로 리스크를 떠안게 되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최소 1년 전부터 본인의 역량과 자원을 점검해보고 이를 어떻게 시장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단순한 알바나 단기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 일자리를 설계한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직장을 떠난 이후 가장 흔하게 겪는 감정 중 하나는 무력감이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명확한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업 없는 사람이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붕괴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지 경제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필요한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중요한 건 사회적 연결망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요즘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활동, 재능 기부 활동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 경험이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은 생각보다 많다. 예컨대 퇴직한 기술자가 지역 청소년 대상 창업 멘토링에 참여하거나 교사 출신 은퇴자가 지역 아동센터에서 학습 지도를 하는 시기다. 이러한 활동은 단지 무료 봉사의 의미를 넘어 본인의 존재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삶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 아침에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 루틴 속에서 우리는 나름의 균형을 유지해왔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이 일상이 무너진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크지만 곧 공허함이 밀려온다. 여기서 삶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핵심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하루의 목표를 정하며 주 단위로 활동을 구성하는 것. 이러한 루틴을 재설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가 무의미해지고 이는 곧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특히 은퇴 이후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삶을 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길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설계 능력에 달려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는 점이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강하지만 노후 문제만큼은 집단적 지혜와 연대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퇴직자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 동문회나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이런 네트워크는 큰 힘이 된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동료들이 있다는 안도감이 더 오래 버티게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엔 혼자서 모든 걸 알 수 없다. 함께 배워가며 서로의 실패와 성과를 공유하면서 전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후반부는 단지 살아남는 시간이 아니라 새롭게 의미를 찾는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생산성과 경쟁력, 돈의 가치에만 몰두해왔다. 그러나 은퇴 이후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된다. 물론 경제적 기반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지만 단순히 돈만을 목표로 삼는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은퇴 후 새로운 취미나 여가, 가족과의 관계 회복,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같은 요소들이 오히려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이 모든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고 구체적인 계획부터 시작해야 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조금씩 실현해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 후반의 전략이다. 결국 그 나이엔 끝났지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편견일 뿐이다. 당신이 그 말을 믿는 순간 끝이 되지만 믿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작이 된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전환이다. 방향만 다를 뿐 그 길도 인생의 일부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를 솔직히 마주하고 거기서부터 한 발 내딛는 것이 바로 당신 노후의 진짜 첫 페이지다.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늦은 게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타이밍에 와 있을 뿐이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살아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